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진행하기 전에 먼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트는 총 2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크게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이 32% 출제가 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68% 출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종류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기업과 개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다,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계형 외에도 계층형도 있고요. 네트워크, 망형도 있고요. 객체 지향형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관계형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은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테이블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표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만약 주소록이다 그러면은 이름도 있어야 될 거고요. 연락처, 주소 이런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직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성 있는 자료의 집합체다. 기사포스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포스트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도 이용하고 계시죠? 기사포스트는 정보 처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 관련된 내용들, 그 자료들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요. 교재도 있고요. 기타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DBMS라고 부르는데요. 운영체제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있고요. 하드웨어 장치가 있으면은 중간에 하드웨어 장치를 제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이용을 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DBMS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SQL이라고 부르는데 SQL은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언어, 데이터베이스 언어는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어, DDL이 있고요. 데이터 조작어, DML이 있고요. 데이터 제어어, DCL이 있습니다. 자, 기사퍼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퍼스트의 데이터베이스는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것을 데이터 정의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에 관한 내용 이런 정의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DDL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조작어는요. DML이라고 부르는데요.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겠죠. 삽입한 데이터를 또 갱신,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게 되면 또 삭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언어가 DML, 데이터 조작어가 되는 거고요. DCL, 데이터 제어어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유지하고 보안, 권한, 병행 수행, 회복 이런 관련된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유료 회원 권한도 있을 거고요. 무료 회원 권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권한이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BMS의 필수 기능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던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나 DBMS 필수 기능이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사용자가 있어요.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검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를 삽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탈퇴하면 삭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주소가 바뀌었다라면 또 갱신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작업하는 것이 일반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퍼스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응용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래머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사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DBA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DBA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DBMS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 그게 DBA가 되겠습니다. 스키마 말씀을 드릴게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객체, 속성, 관계, 자, 이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한 설계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데이터 사전,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용어도 뒤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키마는 설계도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마는 세 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개념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사퍼스트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할 때 정보 처리 필기라고 검색을 하고 혹은 실기라고 검색을 하고 사무자동화 필기라고 검색을 하고 사무자동화 실기라고 검색을 할 수가 있죠. 다양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외부 스키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보는 관점,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 사용자 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른 예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코끼리를 처음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봤을 때 코끼리를 정의하는 표현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일단 눈을 가리고요. 코끼리를 만지는데 머리 부분을 만졌다라면은 코끼리는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뒷부분을 만졌다라면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앞다리 부분, 뒷다리 부분, 자기가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코끼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마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외부 스키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념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를 다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예요. 자, 완성되어 있는 이 코끼리 모양이 개념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줄여서 보통 스키마다 그렇게 부르고요. 전체적인 뷰다, 범기관적이다, 총괄적 입장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존재하고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개념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내부 스키마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물리적인 구조, 실제 저장된 구조가 있겠죠. 그게 내부 스키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스키마에 대해서 물을 때는 물리적 구조다, 그런 설명이 반드시 나옵니다. 데이터 사전, 시스템 카탈로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각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도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강의 자료 이런 것들도 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개인의 국민들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기관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보시면요.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 객체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SQL을 이용해서 검색은 할 수 있어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검색을 할 수는 있지만은 DBMS만 스스로 갱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DBMS가 스스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갱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는 갱신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만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다 그렇게 부릅니다. 데이터 사전이 있으면은 이 각각의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메타데이터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데이터 사전과 시스템 카탈로그 이런 내용들은 SQL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덱스 말씀을 드릴게요. 인덱스는 책에서 색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가 왜 필요하죠? 책에서 빠르게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정보라면은 이 정보의 키워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빨리 검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덱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서 인덱스를 정의를 합니다.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 키값, 포인터를 쌍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조적인 데이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기본 키가 인덱스로 정의된다. 기본 키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이 있어요. 회원에 대한 정보가 고객 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고 성별, 전화번호, 취미가 있습니다. 이런 각각을 속성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름을 기준해서 검색을 많이 하더라. 여러분들이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려주듯이 이름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많이 하더라. 그럴 경우에는 이름 속성을 가지고 인덱스를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생성을 하면 되는데 이 이름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렬을 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이런 기준에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분 검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색 범위를 반씩 줄여나가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분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고 각각의 데이터의 위치값, 주소값도 같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강고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주소값이 5가 되는 거고요. 김영희는 세 번째 있습니다. 주소값이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값을 다 입력을 하고 이름을 찾는 겁니다. 이름 찾아서 내가 김철수라고 해서 검색을 했어요.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소값이 있겠죠. 해당 주소로 이동을 해서 해당 튜플, 레코드, 데이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튜플이 무엇인지, 레코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찾는 방법이 인덱스를 이용한 검색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실제 테이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에 찾아서 해당 주소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찾는 방식이 인덱스를 이용한 검색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때 키값은 이름이 되는 거고요. 포인터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라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면 설계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컴퓨터 세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포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격증 취득이라는 그런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현실 세계의 업무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것을 컴퓨터 세계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기사포스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설계 순서가 일단 중요합니다. 설계 순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한다. 두 번째는 개념적 설계가 되고 세 번째는 논리적 설계, 그 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요구 조건 분석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DBA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달라, 설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 들어왔어요. 한국대학교의 담당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구조건 명세서가 되는데요. 한국대학교의 주된 개체, 자, 개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저도 개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개체는 학생이란 개체, 그리고 과목이란 개체를 필요로 하더라. 그 중에서 학생 개체는 고유의 학번이 부여되며, 여러분들이 기사포스트 아이디 가지고 계시듯이 한국대학교의 학생은 고유의 학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유의 학번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중복된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이름, 전화번호 정보를 가진다. 과목은 고유의 과목 코드가 부여되며, 과목 코드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과목명, 과목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한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당연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상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DBA가 이 얘기를 들었겠죠. 들으면은 요구 조건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객체가 무엇인지, 각 객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과 과목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개념적 설계 단계로 진입이 됩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는요,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 개념적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ER 모델, Entity Relationship 모델, ER 다이어그램 혹은 개체 관계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도식화를 하는 것을 개념적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요구 조건 분석을 할 때 개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개체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객체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한 것이 ER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란 개체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호도 기억을 하십시오. 과목도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객체의 특성, 그것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학번이 있었고요. 이름, 전화번호 있었죠. 과목에는 과목 코드 있었고요. 과목명, 과목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줄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것은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기본키는 중복되지 않은 값, 그것을 기본키라고 하는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번하고 과목 코드는 중복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관계는요, 마름모로 표시를 하고요. 학생이란 개체하고 과목이란 개체가 수강이란 관계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학생 한 명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1대 다의 관계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 요구사항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도식화를 했어요. 개체는 엔티티가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세계 대상체가 되는 겁니다. 학생, 교수, 학과, 과목 이런 것들이 되고요. 속성, 어트리뷰트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번, 이름, 전화번호 값을 가지죠. 관계는요, 두 개 이상의 개체 사이 또는 속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개체하고 개체 간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속성 간에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과목을 수강을 하죠. 그리고 과목은 학생에게 수강되어진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논리적 설계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목표 DBMS에 맞춰서 논리적 모델로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논리적 모델의 종류가 관계형, 계층형, 망형, 객체 지향형 모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계형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도 관계형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 DBMS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는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전 단계까지, 개념적 설계 단계까지는 목표 DBMS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논리적 설계 단계부터는 결정을 해줘야만 설계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교화라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교화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릴레이션 테이블 형태로 해서 조금 전 ER 모델을 표현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학생 개체의 속성들, 과목 개체의 속성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빠졌습니까? 관계 형성이 빠졌죠. 관계 형성이 빠졌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과목 테이블에다가 학생 테이블에 기본 키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줘요. 이것을 외래 키다 그렇게 부르는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키를 외래 키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면 관계 형성이 됩니다. 보세요. 학생이 A001이에요.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학번이 있기 때문에 이 학번에 수강하는 과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 A001은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학번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는데 학번이 있기 때문에 과목의 내용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논리적 설계 단계 이 결과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장 레코드 양식의 설계, 물리적 구조 데이터 표현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요. 레코드라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행이 되겠죠. 자, 이런 행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파일,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 이렇게 표현하고 과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선을 기준해서 이게 전체가 객체가 되고 위쪽은 기본키 속성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위쪽은 기본키, 이 두 개는 기본키, 그리고 학번은 외래키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5자리, 캐릭터 10자리 이렇게 나왔는데 학번을 저장을 할 때 문자형으로 5자리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10자리로 데이터를 받겠다. 전화번호는 18자리로 받겠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이름, 주소, 연락처, 기타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할 때 그 데이터는 이 사이즈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면은 18자리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모델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 데이터 모델 종류 중에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말씀을 드렸죠. 관계형도 있고 망형도 있고 계층형도 있고 객체 지향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는 ER 모델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연산, 제약 조건 3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구조라는 것은 객체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연산은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방법, 제약 조건은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이 되는데 제약 조건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형은 구조가 표, 테이블, 릴레이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표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키가 있습니다. 기본 키라는 개념, 외래 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1대1 관계가 있고요. 남편하고 아내는 1대1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1대 다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서 하나에 여러 사원들이 소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 다의 관계가 되고 다대다의 관계도 있습니다. 학생하고 과목, 학생의 수도 많고요. 과목의 수도 많겠죠. 서로 다대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SQL이 되고 SQL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형이 있습니다. 계층형은 탐색기와 같은 구조, 트리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 노드가 있고 아래쪽에 자식들이 있고 이런 구조 있죠. 제일 창에 있는 것을 근 노드,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을 단말 노드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노드는 개체, 레코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연결된 선은 관계 그리고 링크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족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클이 허용되진 않죠. 사이클이 허용되려면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면 폐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이클이 되는 거고요.
객체를 삭제할 때는 연쇄 삭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면은 자식들도 같이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형, 망형은요, 그래프 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이클이 존재하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존재를 합니다. 계층형은 사이클이 허용되지 않고 망형은 사이클이 허용이 됩니다. 오너 멤버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하위 객체가 복수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객체 지향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지금 설명드린 용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이 나올 텐데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광형 데이터베이스는 키와 값들의 간단한 관계를 2차원 테이블로 표현한 것이다. 모든 데이터를 컬럼과 행으로 이루어진 2차원 구조로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을 릴레이션 혹은 객체, 엔티티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행과 열이 있는데 열은요, 속성, 어트리뷰트, 열, 컬럼, 필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번이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주소라는 속성, 성별이라는 속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 레코드 혹은 행, 로우, 튜플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튜플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십시오. 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T를 그릴 때 가로로 먼저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는 튜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크게 릴레이션 스키마와 인스턴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릴레이션 테이블의 틀 있죠. 틀이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고 속성들의 집합이 되겠죠. 구조가 될 거고요. 이것을 네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실제 데이터예요. 튜플들의 집합이 되고 실제 값이 되고 외포가 되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릴레이션 스키마와 인스턴스로 구성이 됩니다. 학번은 기본키가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고요. 기본키는요,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 각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 속성이에요. 학번이라든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아이디 그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죠. 유일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본키가 있어야만 행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메인 말씀을 드릴게요.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이에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원자값이란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데이터를 원자값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별이라는 속성의 도메인은 어떻게 될까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남 아니면은 여가 될 거예요. 두 개의 값 중에 하나가 입력이 되야겠죠. 그리고 남하고 여, 남을 쪼갤 수 있습니까? 여를 쪼갤 수 있습니까? 이게 최소의 값이죠. 원자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타입, 문자라는 타입이 동일하죠.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별은 남여가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차수, 디그리는 속성들의 수예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죠. D 생각하시면 됩니다. D, 속성의 수.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 키읔, 행이죠.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가 되고, 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널은 해당 없음을 뜻하는 정보 부재를 나타내기 위한 특수한 데이터 값이에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라든지 스페이스바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보 부재, 그것을 널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이를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DBMS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 단 상용 소프트웨어의 명칭은 제외한다 설명이 나왔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란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DBMS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서 DBMS를 많이 만들었는데 오라클이라는 DBMS도 있고
MS SQL도 있고요. XS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DBMS의 종류가 되는 것이지 DBMS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DBMS의 정의를 물으는 것이죠. 그래서 DBMS가 정답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22번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를 수행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나 기억을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할 일은 목적을 정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죠. 무엇을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강신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을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 테이블, 과목 테이블, 그 다음 필드, 속성을 정의를 해줘야겠죠.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 이름이 필요하고 과목 테이블에는 과목 번호, 담당 교수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계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학생은 과목을 수강한다. 이와 같이 관계를 정의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29번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 리얼은 틀렸습니다.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들의 삽입, 삭제 등의 작업으로 인해 릴레이션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맞는 설명이죠. 회원 테이블이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하고 이러면서 삽입, 삭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될 거고요. 니은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튜플들은 모두 달라야 됩니다. 동일한 튜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디귿, 애트리뷰트는 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저장한다. 논리적으로 쪼갤 수 없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여, 쪼갤 수 없죠. 쪼갤 수 없고 남자, 여자도 쪼갤 수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을 쪼개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체가 원자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리얼,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는 없습니다. 튜플을 테이블에다가 입력을 할 때 이 줄에다가 첫 번째 줄에 입력을 하거든 마지막 줄에 입력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31번 A1, A2, A3 세 개의 속성을 갖는 한 릴레이션에서 A1의 도메인은 3개, A2의 도메인은 2개, A3의 도메인은 4개의 값을 갖는다. 이 릴레이션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튜플의 최대수를 구하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A1, A2, A3 속성이 있잖아요. A1 속성, A2 속성, A3 속성이 있어요. 도메인은 3개, 2개, 4개입니다. 만일 1, 2, 3이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2에는 기억, 니은, 3에는 네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 B, C, D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튜플을 만들 수 있을까요? 1, 기억, A 만들 수 있죠. 1, 기억, B, 1, 기억, C, 1, 기억, D 가능합니다. 그 다음 2, 기억, A 이런 식으로 해서 튜플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3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24가지의 튜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4가 되는 거예요. 모든 도메인을 다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의 특징, 테이블의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릴레이션에 정의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달라야겠죠. 동일한 튜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기억 A가 있고 또 1 기억 A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하지만은 A1, A2, A3 달라야겠죠. 동일한 속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속성의 값은 동일해도 된다. 그러니까 A2가 가지는 값이 기억, 그 다음에도 또 기억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1 기억 A, 1 기억 B는 다르잖아요. 같은 기억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속성의 값은 동일해도 되지만은 명칭은 유일해야 된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